안녕하십니까, 해성왕고텔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논란의 영화 인어공주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89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인어공주의 실사판이죠. 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시네 마사지 분들과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시네 마사지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제 인어공주 또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황보님과 저와 라이언님과 또 제니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가 좀 늦었어요. 지금 현재 새벽 2시입니다. 오늘 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작을 보고 갔고요. 원작이 너무 옛날 거라서 디즈니 플러스에 있으려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고 영화관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극명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맨 끝까지 보셔야 제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괜찮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장단점이 분명 있어요. 이 부분은 영화를 꼭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화를 안 보시고 이 리뷰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고 보시는 게 그래도 좋다. 제 조회수는 깎여 나가겠지만 이게 또 장단점이 취향에 따라 또 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예 무의미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대중이 없어요. 또 이게 원작이 있다 보니까 원작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작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리얼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전혀 인어공주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 팬이 아니신 분들 이분들은 뭐 이런 것도 마음에 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몇몇 장면들은 좀 튀었어요. 좀 웃기기도 했고 저랑 같이 보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레메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몇몇 장면들은 좀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리뷰는 막 칭찬했다가 완전 비난했다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단 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논란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논란의 이야기들은 어느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작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작이라고 하면은 89년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금씩 설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여섯 언니들이 있습니다. 여섯 언니들의 존재도 사실 전 잘 몰랐거든요. 원작을 보고 나서요. 있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여섯 언니들이 다 백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다양한 인종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왕자의 엄마, 그러니까 왕비가 생겼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왕비는 안 보였고요. 그리고 스커틀이 원래 갈매기였는데 다른 동물로 바뀌었어요. 찾아보니까 가넷이라는 동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운더도 종류가 바뀌었죠. 로열 엔젤 피쉬에서 해포리 고기라는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잘자잘한 설정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내용은 애니메이션과 거의 동일했고요. 애니메이션을 스토리보드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앵글도 많았고 비슷한 장면도 많았고 비슷하게 연출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니까 사실 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텀을 두고 좀 봤으면 모를까 바로 보고 영화를 보니까 요거는 완전 똑같이 만들었네 이렇게 바로 눈치챌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인어공주가 다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많이 각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생긴 부분이 딱 절반이라고 한다면 전반부 전반부는 거의 비슷한데 후반부는 거의 다르다. 많이 각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애니메이션에서 하지 못하는 실사만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이 장점을 살리는 장면들이 꽤나 있었다. 첫 번째로는 폭풍우에 맞서는 함선의 모습. 그러니까 막 물 들이치고 막 파도 휩쓸리고 막 이런 장면에서는 애니메이션보다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더 공감대가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긴장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겁게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상어가 쫓아오는 모습. 이 상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서 뭐 눈도 크고 뭐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그만의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냥 상어가 나오다 보니까 상어를 피하는 모습에서 좀 서스펜스를 느낄 수가 있었고, 언더더시 노래가 나온 장면에서 막 바다 생물들이 단체로 공연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장면들, 이런 볼거리 있는 장면들은 실사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됐다.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이 볼거리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났고 실사 영화에 적합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볼거리가 좀 부족한 이 후반부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있을 때는 인어들이 막 수영도 하고 해양 sinh 물들도 막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지상으로 나오면서 볼거리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지만 역시나 전반부가 훨씬 볼거리는 다양했다. 또 이게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각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촘촘하지 못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야기의 밀도로 보면은 초반부는 밀도가 꽉 차 있는데 뒤에는 좀 헐렁헐렁한 느낌? 또 전반부에는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후반부에는 새로운 곡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흥적인 면에서도 아쉽죠. 후반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히트곡 들으면은 바로 따라 부르는데 새로 나온 신곡은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치가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쏠리다 보니까 이 자꾸 전반부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래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헤일리 베일리의 노래가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좋았어요. 물론 여리여리한 감성의 에리얼은 아니었지만 뭔가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확 뭔가 오더라고요. 이 감동인지 뭔가 성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론 마샬의 연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훅 하고 오는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론 마샬이 지금 최근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또 이런 뮤지컬 영화 잘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론 마샬의 연출이 돋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반부 각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반은 좋았고요, 반은 좀 별로였어요. 일단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었던 것이, 다리가 생긴 에리어를 왕자가 이제 모시게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이고 예쁜 드레스도 입히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식사 자리에서 에리얼이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냥 슬쩍 넘기더라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라서 용인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각색하게 되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조금은 표현이 됐지만 에릭은 인어공주의 외모를 보고 반한 게 아닙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반하게 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모도 한몫한 것처럼 표현을 해버려서 의도가 불분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실사판에서는 오히려 명확하죠. 에리얼한테 처음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차 데이트 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에리얼한테 반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요리사가 세바스찬을 요리하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 근데 그 부분이 보면서도 이건 그냥 볼거리 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세바스찬의 모험기, 외전 같은 느낌이 있던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없앤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빼버렸다. 뭐 물론 그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소리일 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아, 이거 러닝타임 채우는 컷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사라졌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이야기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졸리거든요. 뭔가 새로운 컷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설명도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였다면 요번에는 좀 삥 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되게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후반부는 이런 거고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빙 둘러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까. 저도 자꾸 그 부분에서 졸린 것 같아가지고 몸을 계속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왕자가 마녀를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어공주로 바뀌게 되었죠. 이런 부분도 수동적인 면에서 능동적으로 바꾼 느낌이라서 오히려 좋았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오히려 이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메시지와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에리얼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어떤 때는 조금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완전 애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가 참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헤일리 베일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주어진 역할에 연기한 건데 뭐 그런 대처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되게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애니메이션에서 에이리얼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뭐 얼굴도 이쁘지만 밝고 명랑하고 엉뚱하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클로즈업 된 씬이 아니었는데 저 멀리서 팽그르르 도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 보면서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톤을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리얼이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뉴진스를 보면은 그냥 웃게 되는 것처럼 에리얼이 딱 나오면은 뭔가 밝게 되는 그런 묘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는데 아쉽게도 헤일리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좀 더 말괄량이스러운 느낌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 분위기 환기를 애니메이션 에리얼보다 좀 덜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 때문인 건지 아니면 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그 보여줬던 톤과는 좀 더 묵직한 그런 묘사를 했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은 다 좋게 보려고 했는데 저도 89년 애니메이션을 보던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포스터에서 별로였던 캐릭터였거든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원래 가재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원작에서도 개로 나오더라고요. 개니까 개처럼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막상 또 영화를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든 캐릭터가 아니었나. 예상을 깨고 역시 그래서 영화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안 보고 떠드는 애들 거 보지 마시고요. 보고 떠들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준 캐릭터가 이 세바스천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커틀 같은 경우에는 랩 부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른 분들도 랩 부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곡 중에서는 이 스커틀이 부르는 랩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쉬운 건 애니메이션은 좀 더 바보스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꾸 아는 척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데, 표정 묘사가 안 되는 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더 바보스러움이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니메이션을 안 보거나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좀 바보 같아야 되는데, 그 실사 디자인으로는 표현이 좀 덜 됐다. 바보스러움이 전달되지 못했다. 플라운더가 제일 아쉬웠는데요. 이 디자인이 좀 밋밋해진 만큼 매력도 좀 덜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비중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운더는 가장 아쉬운 캐릭터. 가장 아쉬운 캐릭터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에릭 왕자입니다. 원작 캐릭터와 가장 닮아 있는 캐스팅이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좀 소년미가 사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들이 정말 잘생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 왕자 캐릭터가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황보노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극장에 나올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아저씨 같잖아 막 이렇게 하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역시 영화는 까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디즈니는 왜 좀 더 대중들이 원하는 캐스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 갈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대중은 자꾸 이쪽을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쟁점은 제가 어느 유튜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봉 전에 프리뷰를 하신 영상이었는데, 왜 자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깔까? 영화를 보고 까야지. 영화는 뭐 상상의 영역으로 이렇게 까면은 기분이 좋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말에 빗대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키워주지 마세요. 저 키워주세요, 저. 자, 첫 번째는 인어공주는 왜 흑인인데 아버지는 왜 백인이냐. 그리고 왕비는 흑인인데 왜 왕자는 또 백인이냐. 바꿀 거면 다 바꾸지.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들었던 생각은 영화를 안 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화가 개봉한 시점에서 다 헛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슈몰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은 영화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들이 다 다른 인종으로 되어 있죠. 바로 칠대항에서 온 딸들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왕이 다 그 바다를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넓다 보니까 뭐 칠대양을 나눴나 보죠. 그래서 칠대양에서 각자 자란 그런 딸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이렇게 인종들이 다양하고 그렇다라는 설명이 영화 초반부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그래서 백인도 섞여 있고 아시아인도 섞여 있고 흑인도 섞여 있죠. 그리고 에리 왕자는 입양아로 나와 있죠. 왕비가 흑인 왕비가 에릭을 입양해서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정이 바뀌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정말 헛소리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자, 두 번째. 왜 변신한 마녀가 더 이쁘냐? 차라리 에리얼을 시키지. 에리얼이 이쁘면은 얼마나 좋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외모 비하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외모 비하죠. 선택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던데 그것이 선택적인 논리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도 영화를 안 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작품의 메시지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나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예뻐야만 왕자를 획득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소수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입니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왜 뺏어갔겠습니까?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목소리가 예뻐서? 이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왜 목소리를 뺏어갔겠어요? 얼굴을 뺏어가도 되는데 그 문어 마녀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뺏어가도 되는데 목소리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몸매도 뺏어간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목소리를 뺏어간 의미를 찾아봐야겠죠. 이건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겁니다. 이 소수자가 소리낼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그런 장치죠. 물론 인어공주가 이쁘면 좋습니다. 저 이쁜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제 리뷰 쫙 훑어보시면은 이쁜 사람 한 명씩 다 언급합니다. 저는 돈 주고 이쁜 사람 보면 좋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품의 의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예쁜 인어공주와 예쁜 변신 마녀가 왕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다면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뻐야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가 될 수 있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다른 종족인 인어공주라도 왕자와 결혼할 수 있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좀 더 극적이겠죠. 그래서 미스캐스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굿캐스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표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못생겨야 더 인어공주에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극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인어공주를 보고 싶지는 않겠지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만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뭐 그리고 디즈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 단순히 애니메이션과 비교를 해봐도 더 소수자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번 인어공주가 더 소수자라고 느낄 수 있겠죠. 사실 애니메이션 에리얼은 너무 완벽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자,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만 가져가면서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시는 게 오히려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십니다. 영화 보면서 화낼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재밌게 보고 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너네 잘하나 봐야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즐기러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싸긴 하지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흑인이고 못생긴 에리얼한테 한눈에 반하기 어렵다. 저런 인어공주한테는 반할 수 없다. 당신들은 반할 수 있냐? 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아, 취향 존중하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릭 왕자는 외모 때문에 한눈에 인어공주에게 반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노랫소리에 이끌린 거예요. 이는 뭐겠습니까? 아까 제 메시지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소수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입양아라는 것도 이 메시지와 닿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입양아이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왕자였고 일반 뭐 귀족이었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감대가 오히려 소수인 사람이 소수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흑인 왕비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흑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왕자의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흑인 왕비를 고용한 것이다. 각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에서도 표현됐지만 마차 데이트 전까지 왕자는 에리얼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왜냐? 외모가 평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찾던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차 데이트에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과 소통을 해 나가 보다 보니 자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눈에 반한 게 아니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똑바로 보든가 영화를 똑바로 보든가. 그러니까 인어공주란 이 작품은 사실상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다. 디즈니가 만들어 놔서 그걸 명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걸 원했겠지만 사실상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쉽지만 맥락상 보면은 이들의 선택이 왜 이랬냐? 정말 정치적 올바름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옳건 그러건 설득이 어느 정도 됐다. 뭐 100%다 받아들여서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그리고 제작진의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의 의견도 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풀이를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메시지에는 이것이 더 정답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 않게 봤고, 그 세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인어공주가 바위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쫙 그 파도가 들이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아쉽죠. 그 파도가 들이친 탁 장면에서는 정말 막 소름이 돋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바위를 기어오르는 장면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오늘 마지막에 그 인어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장면에서는 조금 왜 이렇게 생짜 느낌으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다. 자, 그러면은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이나 마차피디아 그리고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